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도등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유도등은 보통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인 1.5m 내외의 벽면에 설치하여 피난 시 쉽게 식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높은 곳에 설치하면 유사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유도등은 천장에서 3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그러면 우리 키보드 높으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자,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데요. 복도형 아파트에는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공연장에는 객석마다 유도등을 설치한다. 유도등은 전원이 차단되어도 작동해야 한다. 뭐 다 많은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면 다음 중 제3종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소화설비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됩니다. 소화설비의 종류에는 크게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지며 각 설비는 각 위치와 사용 범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자, 1번에 보니까 5개 소화전 설비 되어 있네요. 5개 소화전 설비는 제1종 소화설비에 해당합니다. 주로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대형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에 연결 송수관 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는 제1종 소화 설비의 일종으로 소방차가 소화전을 이용해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3번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비는 제2종 소화 설비에 해당합니다. 건물 내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그러한 설비입니다. 4번에 보니까 소화기 답입니다. 이 소화기가 제3종 소화 설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용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소화기로 소규모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제3종 소화 설비는 4번인 소화기에 해당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감지기, 화재를 감지하는 주요 장치입니다.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감지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2번에 수신기, 감지기에서 발생한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고 이를 제어실이나 경보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3번 방수헤드, 방수헤드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구성 요소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니며 스프링클러 설비의 구성 요소입니다. 4번 발신기, 사람이 화재를 인지했을 때 이를 수신기로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화재 발생 시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3번에 있는 방수 헤드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비상 콘센트 설비의 주요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은 이 비상 콘센트 설비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전기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중요한 설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주로 대형 건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설비입니다. 자, 1층을 볼까요? 지하층에 있는 병원은 응급 상황에서 의료 장비가 지속적으로 작동해야 하므로 비상 콘센트 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하층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입니다. 11층 이상의 업무시설이 있는데 고층 건물의 경우 비상 상황에서 전기 설비의 지속적인 작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상 콘센트 설비는 고층 건물에 설치되어야 하며 업무시설의 경우 이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번 전기실은 중요한 전기 설비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로 비상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비상 콘센트 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4번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대규모 건물과 달리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긴급하게 전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는 비상 콘센트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5번을 봅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가 가장 비효율적인 경우는 그랬습니다. 잘 문제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는 물을 분무하는 형태로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입니다. 물을 분사함으로써 열을 흡수하고 동시에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1번 변전실 돼 있네요. 변전실은 전기 설비가 밀집된 곳으로 화재 발생 시 전기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자, 물분무 소화 설비는 전기 화재에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가스계 소화 설비나 그다음에 물질 소화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변전실에서 물분무 소화 설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 5개 저장소. 5개 저장소의 경우 물분무 소화 설비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 외에 설치된 물분무 소화 설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장된 물질에 따라 물로 소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목재 가공 공장. 가연물이 많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분무 소화 설비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은 목재를 빠르게 식히고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물분무 소화 설비가 일반적으로 적합합니다. 4번에 소규모 식당 주방. 이 물분무 소화 설비가 소규모 식당 주방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기름이나 그리스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기름 화재는 물로 진압할 경우 기름이 튀거나 확산되어 화재가 더 크게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코드용 소화기나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함께 이산탄소 소화기 등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물분무 소화 설비가 소규모 식당 주방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문제를 답을 변전실이라고 했는데 변전실이 아니라 소규모 식당 주방으로 답을 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해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16번입니다. 유도등과 유도표지의 주된 차이점은 무엇인가? 유도등과 유도표지는 모두 화재 발생 시 대피 유도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주요 차이점은 전원 공급 방식과 설치 방식에 있습니다. 유도등은 전원이 공급되는 조명장치입니다. 전기를 이용해 점등되며 대피 경로를 밝히는데 사용됩니다. 전원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도표지는 축광식, 즉 자체 발광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전원이 없어도 빛을 내는 특수 재료를 이용해 점등됩니다. 이 점에서 유도표지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광이나 주변 빛을 흡수하여 어두운 환경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자, 1번을 보면 유도등은 고정식, 유도표지는 이동식이다. 이게 잘못된 설명입니다. 유도등과 유도표지 모두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설치되며 이동식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3번에 보면 유도등은 방수 처리, 유도표지는 방수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유도등과 유도표지의 방수 처리 여부는 설비의 종류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항상 방수 처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된 차이는 전원 방식입니다. 4번에 유도등은 건물 외부에만 설치한다. 유도등은 건물 외부와 내부 모두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유도표지도 마찬가지로 내부나 외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도등은 전원을 사용하는 조명 장치이고, 유도 표지는 전원이 없어도 작동하는 축광식 장치라는 점에서 두 설비의 주된 차이점은 전원 방식, 즉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점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CO2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주로 전자기기 및 위험물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되며 효율적인 화재 진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단점은 인체 질식 위험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를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이로 인해 산소 농도가 충분히 낮아지면 인체가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설비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체가 없는 공간에만 작동시켜야 하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위험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인데 1번을 좀 보도록 합니다. 잔존물 발생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잔존물이 없죠. 화재를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잔존물 발생이 단점이 아닙니다. 이는 물 기반 소화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에 기계부식 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부식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기체 부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기계가 이산화탄소에 노출된 후 과도한 온도 변화로 손상될 수는 있습니다. 4번에 수계통 유지 비용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수계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이나 다른 액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계통 유지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답은 그래서 3번에 있는 인체 질식 위험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가장 큰 단점으로 평가됩니다. 18번을 봅니다. 다음 중 가스계 소화 설비로만 분류되는 것은 가스계 소화 설비는 소화제로 기체나 가스를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그중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가스계 소화 설비로 분류됩니다. 이 설비는 가스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며 수계 소화와는 달리 잔여물이 없고 빠르게 화재를 제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좀 볼까요? 물분무 소화 설비.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므로 가스계 소화 설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물이 주된 소화 매개체입니다. 이번에 포소화 설비. 소화액으로 소화용 폼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입니다. 이 역시 가스계 소화 설비가 아니라 액체 계열의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4번 옥내 소화전 설비. 수계 소화 설비로 물이 소화제로 사용됩니다. 이는 가스계 소화 설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가스계 소화 설비로 분류되는 유일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9번입니다. 유도등은 정전 시 몇 분간 점등을 유지해야 하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도등은 정전 등 비상 상황 시에도 피난 경로를 확보하고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일정 시간 자체적으로 점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방청 고시에 따르면 유도등은 정전 시 최소 30분 이상 점등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피난 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제한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제한 설비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거나 차단하여 피난 및 소화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1번 송풍기.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거나 연기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죠. 재현에 필요한 공기 흐름 조절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연 댐퍼 있네요.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거나 조절.
연기의 유입 차단, 제어 장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배연구 3번인데요. 이 배연구는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죠. 연기 배출 통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한 설비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4번의 방수 헤드입니다. 이 방수 헤드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구성 요소로 물을 분사하여 화재를 직접 진압하는 장치입니다. 제한 설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